아버지 이름이요. 김정민입니다. 김정민. 혹시 면접 보던 젊은 청년이 말한 그 이름 하나에 여 회장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가족의 기억 없이 3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름이 자신이 외면해온 시간을 다시 불러올 거라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앞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린그룹 본사 27층 최종 면접장. 긴 테이블이 회의실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회장 윤서진이 테이블 중앙에 앉았습니다. 55세, 검은색 정장, 높게 묶은 머리, 차갑게 절제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옆으로 면접관 5명이 자리했습니다.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 그 외 임원들이었습니다. 뒤쪽 벽 옆에는 비서 한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오전 10시 예정대로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건 이례적인데요. 윤서진은 서류를 넘기며 짧게 답했습니다. 현장 감각을 봐야죠.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오세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중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질문, 답변, 체크. 기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귀사의 비전이 저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강점은 무엇입니까? 빠른 적응력과 성실함입니다. 윤서진은 펜으로 체크 표시만 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질문, 비슷한 답변.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았습니다. 준비된 답변들, 예상 가능한 열정들. 차이가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 없이, 절제되게, 완벽하게. 면접도 회의도 경영도 모두 같았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5번째 지원자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33살 박도윤. 수수한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약간 낡았습니다. 그러나 깔끔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차분하게 걸어와 자리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긴장했지만 떨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그의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학력 평범, 경력 1년 미만, 자격증 2개,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수십 명 중 하나였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보세요. 박도윤입니다. 성실함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허세가 없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이 질문했습니다.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직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입사 후 목표가 있습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윤서진은 서류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면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손바닥을 천천히 습관처럼 마치 오래된 버릇처럼 윤서진의 펜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동작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면접의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역사적 인물이나 유명 기업인을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체크할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 진심을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박정민입니다. 펜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또각,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면접관 서너 명이 동시에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펜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펜을 스쳤을 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 겨우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질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었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재빨리 대신 질문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도윤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이력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비상연락처란, 관계부, 이름 박정민. 그 이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비서 한미정이 회장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인사팀장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도윤이 답했습니다. 윤서진은 이력서의 주소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동네였습니다. 다시 비상연락처를 봤습니다. 박정민. 그 이름만 계속 보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물컵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컵 손잡이를 스쳤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입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면접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모든 질문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앉아서 이력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윤서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서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친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면접관들이 놀라 윤서진을 봤습니다.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정에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무료 상담소에서 일하십니다. 어려운 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윤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돈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남이 약해졌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것입니다. 윤서진은 도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또 도윤을 받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회장님, 다음 지원자 들어오라고 할까요?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 다음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면접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면접이 끝났습니다. 면접관들이 평가를 나눴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도윤 지원자는 규정상 기준에 약간 미달입니다. 학력과 경력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부족합니다.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보리로 올리시겠습니까? 윤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보류.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 네, 회장님. 이 지원자 이력서 사본 하나 더 가져와 주세요. 한미정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개별 지원자 이력서를 따로 요청하는 건 20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한미정도 서류를 챙겨나가려 했습니다. 회의실에 윤서진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을 받습니다. 주소를 받습니다. 비상연락처를 받습니다. 박정민.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천 번 써본 것처럼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정민 어디서? 복도박. 한미정은 회장실로 돌아가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20년 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완벽하게 절제된 분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췄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박정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그녀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서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에 처리해야 할 문서들이었습니다. 긴급 결제, 계약서, 인사 발령, 모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조항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을 찾았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정민. 윤서진은 멈췄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글자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천천히 구겼습니다.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썼습니다. 윤서진. 한 글자씩 제대로 썼습니다. 세 번째 서류, 네 번째 서류.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다섯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정이라는 글자 하나가 먼저 나왔습니다. 뒤에 민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윤서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통약을 꺼냈습니다. 물 없이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똑똑. 한미정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드립니다. 2시에 이사회가 있고 4시에는 주요 거래처 미팅이. 윤서진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주세요. 한미정은 놀라 윤서진을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사회는 한 달 전부터 잡힌 중요한 안건이고 거래처 미팅도 상대방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취소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결정을 번복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율하겠습니다. 한미정이 나가려 할 때 윤서진이 불렀습니다. 미정 씨. 네, 회장님. 윤서진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지원자 박도윤. 주소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은지 스스로도 불확실했습니다. 조회해 드릴까요?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소만, 상세 주소만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미정이 나갔습니다. 윤서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한미정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서울 외곽입니다. 언덕 동네예요. 주민센터 기록상 20년 넘게 같은 곳에 거주하신 것 같습니다. 윤서진은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주소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동이름 번지수. 부친 박정민 씨는 직업란이 비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무직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무직? 네. 정식 직장 기록이 없습니다. 단 지역 무료 상담소 자원봉사자 명단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지원자와 관련해서 특별히 확인하실 게 있으십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만 하고 싶었어요. 한미정이 나갔습니다. 윤서진은 메모지를 받습니다. 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원래라면 이사회가 진행 중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서진은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운전하는 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세요. 윤서진은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그녀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차는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윤서진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10분, 20분. 결국 차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어 소파를 찾았습니다.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 만졌습니다. 종이의 촉감만으로도 그 주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메모지의 주소가 보였습니다. 윤서진은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보지 못하고 다시 껐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 앞에 섰습니다.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박정민이 사는 곳일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아버지의 서재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 방은 그때부터 줄곧 닫혀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 낡은 수첩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다이어리였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오늘 정민 씨를 만났다.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다. 윤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정민이라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신다. 하지만 나는 정민 씨가 좋다.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건 처음이다. 또 다음 페이지. 오늘 결혼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정민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 윤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이어리를 덮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박정민 면접장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박정민. 설마 같은 사람인가? 윤서진은 가방에서 도윤의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비상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박정민. 그리고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정민 씨.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는 다이어리를 더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부터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왜 찢어놓은 거지? 윤서진은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정민 씨를 만났다.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쓴 글이었습니다. 내가 박정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장에서 펜이 떨어졌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숨이 막혔던 순간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건가? 면접 본 청년의 아버지라면 윤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이어리에는 33년 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그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인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씨 속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나 정말 사랑했었구나. 박정민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 윤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찾아가야 한다고. 직접 만나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녀는 다이어리를 침대 옆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 그녀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박정민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을 알고 있나요? 30년 전에 저와 함께였나요?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알게 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면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가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이어리에 적힌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건 처음이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자신이 쓴 글인데 낯설었습니다. 저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던 적이 있었나요? 저렇게 행복해했던 적이 있었나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살았을까? 윤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감정을 잃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그 모든 것이 사고 때문이었을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들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곳으로 가려면 윤서진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꿈을 꿨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왔어? 그 목소리였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진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왔어요. 그리고 그의 품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수천 번 해왔던 것처럼 남자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서진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난 눈물이었습니다. 새벽녘 윤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온 눈물이 현실에서도 흘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편한 옷을 꺼냈습니다. 간소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수수한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 윤서진은 가방에 다이어리와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운전하며 윤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무섭지만 가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누구였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두 알아야 해. 차는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윤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박도윤은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문, 오래된 이불.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버지 박정민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8세, 구부정한 등, 거친 손.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박정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한 개. 하지만 도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출근 첫날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잘해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서린그룹.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면접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그룹 서진이가 회장으로 있는 그곳 박정민은 신문에서 가끔 그 이름을 봤습니다. 윤서진, 서린그룹 회장, 차갑고 유능한 경영인. 사진도 몇 번 봤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은 게 맞았던 걸까? 박정민은 가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도윤이가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회장님은 내 엄마야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저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생활하기를. 그리고 혹시 운명이라면 언젠가는 박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황된 기대였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도윤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박정민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어디 가세요? 상담소에 가야지. 박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무료 노동 상담소에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박정민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아래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서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아프진 않니?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불렀습니다. 박정민이 돌아봤습니다. 어제 면접에서 아버지 이야기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요. 박정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지하철역에서 헤어졌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향했고
박정민은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무료 노동 상담소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박정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왔어요? 상담소 소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해요. 박정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청했습니다. 상담자의 말이 끝나자 박정민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계약서는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그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박정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상담자는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민은 서류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상담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상담소 소장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아들이 취직했다면서요? 큰 회사라고 들었어요. 박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린그룹이라고 합니다. 와, 서린그룹이요? 윤서진 회장님 계신 그 회사? 대단하네요. 박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군요. 박 선생님 아들이니까 잘할 거예요. 박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진아, 도윤이를 잘 봐줘. 비록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니까. 도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 거야. 내가 못한 만큼 더 잘 살 거야. 박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출근이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박정민이 물었습니다. 힘들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도윤은 대답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면접에서 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펜이 떨어지던 순간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손.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아버지 이름을 듣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박정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분이더냐?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격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박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정민은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도윤이 첫 출근했던 날, 그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혹시 회장이 아들을 알아볼까? 혹시 진실이 드러날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평범하게 일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하지 서진이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박정민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도윤이가 내 곁에 있어. 비록 넌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내 곁에 있단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봄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민과 윤서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5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윤서진이 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박정민이 나왔습니다. 28살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응, 일어났어. 두 사람은 소박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윤서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응. 자기도 박정민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서린그룹 하청업체였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의 아버지 윤태식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서린그룹 회장이었던 그는 딸이 가난한 노동자와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윤태식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민 씨가 좋아요. 다른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윤태식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대신 딸을 멀리했습니다.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언덕 위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3년이 흘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박정민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진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작지만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윤태식의 비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진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윤서진은 당황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있어서 회장님께서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서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정민이 나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비서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집에 무슨 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비서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따라오시죠. 싫어요. 저는 안 가요. 윤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비서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윤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박정민이 달려들었습니다. 손 떼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집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기 도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비서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밀쳤습니다. 윤서진의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계단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서진아, 박정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윤서진의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서진아, 박정민이 달려갔습니다. 윤서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서진아, 정신 차려. 서진아. 박정민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비서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박정민은 윤서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눈 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윤서진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박정민도 함께 탔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그는 막혔습니다. 윤태식이 와 있었습니다. 자네는 들어올 수 없어. 윤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정민은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예요. 비켜주세요. 내 딸이야.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네 사람들이. 하지만 윤태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비들이 박정민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박정민의 외침이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서진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결혼, 남편, 아이,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박정민은 쫓겨났습니다. 아내도 권리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비극이었습니다. 병실에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조용한 소리들, 병실이었습니다. 서진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윤태식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이 갈라졌습니다. 윤태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니? 괜찮니? 여기가 어디예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주변이 낯설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야. 넘어졌어. 머리를 다쳤고. 윤태식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곧 나아진다고 했어. 조금만 참아라.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최근 몇 년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결혼도, 남편도, 아이도 모두 잊었다고. 윤태식은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딸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남편, 힘든 생활, 좁은 집, 그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딸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진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몸은 나아졌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밖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진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했었나요? 윤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결혼하지 않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딸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정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비어 있는 것 같죠? 사고 때문이야. 충격 때문에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윤태식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윤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태식은 딸을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윤태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진은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하지만 윤서진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그래. 내가 살던 곳이야. 윤서진은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부엌, 방.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였습니다. 이게 내 삶이었나? 이렇게 차갑고 텅 빈 삶이었나? 윤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빈자리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서진아.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누구지? 누가 날 부르는 거지?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다시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윤태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서진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비서 한미정이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십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편해요. 윤서진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한미정은 안타까웠습니다. 회장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55세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회장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경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가족 사진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있었습니다. 밤마다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아. 간절했습니다. 애절했습니다. 윤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부르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방만 있었습니다.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진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모서리에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SJ.
윤서진은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수를 쓰다듬었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걸 보니까 이렇게 슬프지? 그녀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SJ 서진 그럼 제이는? 윤서진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면접 때 들었던 그 이름. 박정민, 정민, 제이, 설마. 그녀는 손수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자수는 오래됐습니다. 3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가까이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더 뒤적였지만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숨기신 건가? 그날 밤 윤서진은 손수건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서진아, 이거 내가 만들었어. 우리 이니셜이야. 윤서진은 꿈속에서 웃으며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손수건을 꺼내보았습니다. 햇살에 비친 자수가 반짝였습니다. 정민 박정민 당신이었나? 윤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직접 찾아가기로, 진실을 알기로. 그리고 30년이 흐른 어느 날 면접장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로, 현재형으로, 아버지입니다. 박정민. 그 순간 윤서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정민은 병원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였습니다. 경비들이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외 면회 불가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환자분 아버님께서 지정하신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박정민은 소리쳤습니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담벼락에 기대어 밤을 새웠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박정민은 계속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환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박정민은 무력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어났는지, 아픈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 정문에서 윤태식을 봤습니다. 윤서진의 아버지였습니다. 박정민은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서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윤태식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딸은 깨어났네. 하지만 기억을 잃었어. 자네를, 결혼을 모두 잊었어. 박정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의사는 말하더군.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최근 몇 년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박정민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잊었다니. 결혼을 잊었다니. 그래도 제가 설명하면 다시 알려주면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나타나면 딸은 혼란스러울 거야.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거고. 나타나지 마. 아버님, 그래도 제 아내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아니야. 윤태식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나? 박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는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 딸을 지킬 힘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게 딸을 위한 일이야. 윤태식은 돌아섰습니다. 박정민은 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이라도 도윤이는 어디 있습니까?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박정민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박정민은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이 처리됐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친권도 상실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삶도. 그는 며칠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없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로도 아픔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성당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성당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도윤이만이라도.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민의 낡은 우편함에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의 주소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박정민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 도윤이 보였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은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서진이는 어떻게 되지? 박정민은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내. 만약 자신이 나타나면 아내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나타나는 게 정말 아내를 위한 일일까? 박정민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보육원 창문 밖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타나지 않기로. 기억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폭력이라고. 아내가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자신은 사라지는 게 맞다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박정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친권이 없으시네요. 법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박정민은 애원했습니다. 원장은 그의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오세요. 아이를 봐주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키울 수 있는 분인지. 박정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박정민은 매일 보육원에 왔습니다. 아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재웠습니다. 놀아줬습니다. 도윤은 아빠의 품에서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일주일 후 원장이 말했습니다. 데려가세요. 제가 서류는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잘 키우실 거라고 믿어요. 박정민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도윤이 그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박정민은 울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아빠가 잘 키울게. 엄마는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단다. 박정민은 아들을 안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그 집으로. 그날부터 박정민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세끼 먹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원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계세요? 어린 도윤이 물었을 때 박정민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나은 거짓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그리움을 품고 사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도윤은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정민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정민은 무료 노동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처럼 약자였던 사람들을.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아내의 이름을 봤습니다. 서린그룹 회장 윤서진.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차갑지만 유능한 경영인이었습니다. 사진도 몇 번 봤습니다. 박정민은 신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성공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신문 속 아내의 얼굴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나타나지 않은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박정민은 가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박정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민은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도윤이 첫 출근했던 날, 그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혹시 회장이 아들을 알아볼까? 혹시 진실이 드러날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평범하게 일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하지 서진이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박정민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도윤이가 내 곁에 있어. 비록 넌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내 곁에 있단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이 그들을 다시 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서진의 차가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윤서진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줬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녀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좁은 골목 입구였습니다. 더 이상 차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시동을 껐습니다.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오래되고 소박했습니다. 윤서진은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정민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았던 걸까? 그녀는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매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윤서진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길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윤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담벼락, 작은 화분들, 좁은 계단. 모든 게 오래됐지만 정겨웠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이 보였습니다. 언덕 위에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윤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도 이 길을 걸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은 건물들, 좁은 길들, 저 멀리 보이는 산. 이상했습니다. 처음 온 곳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일 이 풍경을 봤던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윤서진은 대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 구부정한 등 수수한 옷차림. 박정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정민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정민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박정민 씨입니까? 윤서진이 겨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린그룹 회장 윤서진입니다. 면접 봤던 박도윤 씨. 압니다. 도윤의 면접을 보셨지요? 박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그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의 손이 떨리는 걸까요? 왜 저렇게 슬픈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까요? 실례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서진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정민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지만 들어오세요. 윤서진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TV, 소박한 가구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처음 온 곳인데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파의 위치, 테이블의 높이, 창문의 각도,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정민이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정민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윤서진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박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정민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박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30년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를 잊었고 우리의 결혼도 잊었습니다. 윤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정민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했었다고요? 네. 3년 동안 부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박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정민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은 느꼈습니다. 이 손길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저와 결혼했었다고요? 그럼 도윤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당신과 제 아들입니다. 그 말에 윤서진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저는 몰랐나요? 당신 아버지께서 막으셨습니다.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사망 처리까지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기억이 없었고 저는 나타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윤서진이 울며 물었습니다. 박정민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모르는 당신에게 남편이라고 나타나면 당신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 흰머리, 거친 손, 모든 것이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잊어서 당신을 혼자 두고. 윤서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고였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시고 혼자 이렇게 사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괜찮았습니다. 도윤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정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서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슬픔과 깊은 사랑만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텅 빈 채로 살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밤마다 누군가 저를 부르는 꿈을 꿨어요. 서진아, 서진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왜 저를 부르는지 알고 싶었어요. 윤서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정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박정민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윤서진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었구나. 꿈에서 저를 부르던 사람이,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 윤서진은 박정민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박정민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박정민의 품에 안긴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진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고개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팔이 저절로 그의 등을 감쌌습니다. 마치 수천 번 이렇게 안겼던 것처럼. 이채온 이 심장 소리 왜 이렇게 익숙하지? 박정민도 느꼈습니다. 아내의 몸이 예전처럼 자신의 품에 딱 맞는다는 것을. 30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했었나 봐요. 윤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잊어서, 당신을 혼자 두고 우리 아들을 함께 키우지 못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함께하지 못한 날들, 나누지 못한 말들.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박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우리가 살던 집이었어? 응. 여기서 3년을 살았어. 도윤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윤서진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모든 것이 낡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여기 뭐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 왜 손이 이렇게 익숙하게 움직이지?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았던 거야. 윤서진은 놀랐습니다. 박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요리했으니까. 매일 아침 나랑 도윤이를 위해 밥을 했어. 늘 웃으면서 요리했지.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아래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행복했어?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내가 있었으니까. 내 웃음소리로 집이 가득했으니까. 윤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팠습니다. 되찾을 수 없는 세월이 너무 슬펐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박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버텼구나. 혼자서 윤서진은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박정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았어. 도윤이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었어. 아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줬을 때 그게 제일 행복했어. 도윤이는 알고 있어?
내가 엄마라는 걸 아니. 아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엄마는 하늘에 계신다고 했어. 원망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윤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없이 자랐다는 것이, 아버지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 모든 세월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나 없이 아이가 자랄 때도 아플 때도 옆에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중요한 건 도윤이가 좋은 아이로 자랐다는 거야. 박정민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윤서진은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은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떠나기 싫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다시 와도 돼?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와. 이 집은 내 집이었으니까. 언제나 문은 열려 있어. 윤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박정민이 대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정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윤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우리는 30년을 잃어버렸구나.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것이라고. 박정민은 아들을 키우며 살았고 자신은 회사를 이끌며 살았다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그날 밤 윤서진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이제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진은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박정민은 없었습니다. 상담소에 간 날이었습니다. 윤서진은 혼자 집안에 남았습니다. 박정민이 열쇠를 맡겼습니다. 편하게 있다가. 이 집은 당신 집이니까.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이 놓인 위치가 익숙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컵을 집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마치 수천 번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았구나. 윤서진은 놀랐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찬장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쌀이 있었습니다. 된장, 김치도 있었습니다. 밥을 해볼까? 윤서진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물 조절, 불 조절,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윤서진은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기억 속에서는. 하지만 지금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계란말이를 부치는 법을. 그녀는 울면서 요리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요리했었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 밥이 완성됐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윤서진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난감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장난감을 하나 꺼냈습니다. 작은 곰 인형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 인형을 사줬을까? 아이가 이걸 안고 잤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윤서진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언덕 아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도윤이를 안고 있었을까? 남편과 함께 웃었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배어있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민이 돌아왔습니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민은 그녀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응. 혼자 둘러봤어. 윤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정민은 그녀의 눈가가 붉은 것을 봤습니다. 울었어? 아니, 괜찮아. 그냥 이 집이 너무 따뜻해서. 박정민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 자주 대화했어?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매일 저녁 여기 앉아서 이야기했어. 너는 하루 일과를 말했고 나도 내 이야기를 했어.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도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 아이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너는 너무 기뻐했어.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박정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지금 여기 있잖아.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함께할 수 있어. 박정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서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망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해? 나를 왜 이렇게 이해해줘?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니까. 그 말에 윤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정민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진은 박정민의 품에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이 따뜻함, 이 편안함, 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윤서진은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또 올게. 그날 밤 윤서진은 언덕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민이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서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 집으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인정했고 동료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윤서진과 박정민은 자주 만났습니다. 언덕 위 집은 윤서진에게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도윤에 대해.
도윤이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가 알 권리가 있어. 무섭긴 해. 아이가 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괜찮아. 도윤이는 착한 아이야. 이해할 거야. 두 사람은 도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민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저녁 약속 있니? 아니요, 없어요. 왜요?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겠니? 집에서 같이 먹자.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면 알게 될 거야. 중요한 이야기야. 박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언덕 위 집으로 올라가는데 골목 입구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오셨나, 아버지가 누구를 부르신 건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윤서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박정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진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윤서진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회사에서 잘못한 게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민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윤서진 회장님은 내 어머니야.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회장님이 내 친어머니시다. 3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어. 우리를 잊으셨고.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박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엄마는 살아계셨어. 하지만 기억을 잃으셔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셨어. 도윤은 윤서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엄마라니. 면접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이 계셨다니.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엄마 노릇 하나도 못했어. 내가 잘할 때도 아플 때도 옆에 없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계셨지만 아버지는 혼자 30년 동안 혼자 저를 아버지가 너를 키웠어. 훌륭하게 키우셨어.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정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원망하며 살까봐, 엄마 없이 자란다는 걸 비참하게 느낄까봐,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고 했어. 도윤은 울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신을 사랑으로 키웠는지, 왜 원망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되고 싶어. 도윤은 윤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을 낳았지만 기억하지 못해 고통받은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윤서진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박정민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하지만 따뜻한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면접 때부터 엄마는 저를 몰랐어. 내 아버지 이름을 듣고 흔들렸지만 내가 내 아들인 줄은 몰랐어. 나중에야 알게 됐어. 윤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해요. 운명 같아요. 제가 엄마 회사에 들어가다니 박정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혹시 운명이 아닐까 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도윤은 다시 언덕 위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거예요. 이제 엄마가 가지세요. 윤서진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바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 사진, 아기 도윤을 안고 있는 사진, 언덕 위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지금과 너무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미소가 환했습니다. 나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도윤은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다시 웃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윤서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박정민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박정민은 무료 노동 상담소에서 정식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인정받았고 이제는 월급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리를 찾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윤서진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비서 한미정은 놀라워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윤서진은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1년이 되어갈 무렵 윤서진은 아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윤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제안이 있어. 이 회사를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천천히 배워서 언젠가 내가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도윤은 놀랐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는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직원들도 너를 좋아해. 무엇보다 윤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우리 가족의 회사를 내가 이어갔으면 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게요. 윤서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엄마의 후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선택이야. 내 아버지가 정말 잘 키우셨구나. 엄마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도윤은 일어나 윤서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그날 이후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언덕 위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서진이 준비한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벅찬 감동은 지났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이 먹어. 더 있어. 박정민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버지, 상담소는 요즘 어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바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보람 있어. 저도 아버지처럼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윤서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편안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정민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도윤아, 공부는 어때? 재밌어요, 아버지. 배울수록 더 하고 싶어져요. 좋구나.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다행이야. 윤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들,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는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구나.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윤서진은 박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서린그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일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진 않을 거야. 이젠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윤서진은 웃었습니다. 박정민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상담소 일이 좋으세요? 응. 누군가를 돕는 게 보람 있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니 아버지는 기뻐.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요. 도윤의 말에 박정민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갔다 올게요. 공부할 게 있어서요. 조심해서 다녀와.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윤서진은 박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기다려줘서 사랑했으니까 지금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까? 우리 셋이서?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민은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박정민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박정민은 아들을 키우며, 윤서진은 회사를 이끌며, 도윤은 훌륭하게 자라며, 모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잊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진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고 인연은 시간보다 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붙잡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이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고, 행복이란 화려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3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55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와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거구나. 옆방에서 박정민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박정민은 잠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잠꼬대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잠꼬대였을 것입니다. 윤서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여기 있어. 이제 어디 안 가. 그날 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